비투를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부추겼죠. 하다못해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 영상에 달리는 광고들도 뭐 투자해라 이런 광고 달리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하는 것들 다 사기꾼들 대부분이다 라고 그랬죠. 이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죠. 비투를 계속 부추겼는데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누가 비투를 부추기고 누가 돈을 벌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브스에서 했던 거죠. 주식 어른이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스크림 예로 들어서 뭐 4개 1,000원이고 요즘에 1개 1,000원인 게 인플레이션 때문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샀으면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이 역대급이죠. 그런데 주가는 대폭락이죠. 인플레이션이 역대급이면요,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주식 산 나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사서 방어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대폭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저런 말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메인 방송에서. 이 사람은 되게 합리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주식 안 사는 사람은 내가 그냥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주식이 좋은 거구나. 아,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구나. 개소리였다.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되는 걸 뭐라고 부르죠? 안전자산.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것들, 위험자산이죠.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다,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은 그냥 실물자산일 뿐이지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안전자산은 어떤 게 안전자산이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되고 변동폭이 작아야 되고, 플러스로 좀 더 좋은 방법은 황금성 정도도 제대로 돼야지 안전하겠죠. 변동이 클 때 빨리 팔 수 있어야 되니까. 위험자산은 어떤 거예요? 뭐 황금성 같은 경우는 억지로 끼워 넣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인플레이션 영향 많이 받고 변동폭이 크다. 즉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고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을 산다는 건 개소리였다. 굉장히 지금 막 되게 어이없는 논리 중에 하나가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1,000원이라도 지폐를 가지고 있느냐. 요즘에 그냥 모든 돈을 지폐로 가지고서 집어넣으시는 분, 개인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다 현금화해 가지고 계신 분들 없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자를 왜 주느냐.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자를 안 줘요. 근데 물가가 올라갔어요, 2%가. 그러면 1년 뒤에 102만 원이 되죠. 근데 은행에 박아놓으면 그대로 100만 원이다. 그럼 누가 은행에다가 집어넣겠느냐.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금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6%까지 나오는데 예금 이자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실질 금리가 매우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그 돈을 그대로 저금했으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식은 인플레이션 저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내가 그 회사랑 같이 성장한다는 느낌으로 투자를 해야지, 아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게 무조건 낫대. 그게 지금의 현황이다. 그러면서 막 주식 사기들 엄청 많았죠. 주식 투자업체에 100만 원 투자하면 뭐 10배에 달하는 1,000만 원으로 주식을 거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잘못되면 다시 투자해서 원금은 어떻게 다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놓고서 넣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기다려라 근데 원금이 좀 손실날 수 있으니까 돈 좀 더 넣으면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기쳐가지고 엄청나게 비투한 사람들도 많더라. 물려서.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거, 누구 말이 누가 돈 벌게 해주겠다, 물론 버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벌게 해주고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함이지, 핵심은 본인들이 돈 벌려고 한다. 그래서 맨날 언론에서 12만 전자 이야기했는데 저번 달에 4만 전자 이야기까지 나왔죠. 이게 현실이다. 지금 무더기 신저가 나오고 있다. 왜 무더기 신저가가 나오고 있을까요? 7월 13일에 누가 봐도 빅스텝이었으니까. 왜 그렇게 되냐? 오르는 장만 봤던 사람들이니까.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21년 2월에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걱정들은 많은 데서 했다. 저희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주식만 그래요. 이런 광고들 엄청 나왔죠. 코인으로 8개월 동안 25억 벌었다. 통장 공개한 벤츠요. 근데 알고 보니 대본 읽으라고 해서 읽었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요. 다 연기자들이 찍은 거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비트를 부추겼죠.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도 모자랄 판에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게 코인이었는데,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 국가에 종속되게 되는데, 그러면 코인의 익명성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반대로 익명성이 잘 보장되면은 그건 화폐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 뒷거래 이런 데다 쓰고 있고, 뭐 투자해가서 돈 벌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사기치는 것들 보면요, 대부분 뭘로 달라 그래요? 코인으로. 왜? 출처 조사 안 당하려고.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투자 권유해서, 자 이런 사람들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투자해가지고 가격 올려놓고 지들은 팔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기사화되고 있는 거다. 왜? 그때는 올라가는 장인데 저런 이야기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죠. 저런 식으로 뛰어가지고 사람들 물리게 한 다음에 본인들은 팔아먹는다고. 부동산도 똑같은 상황이고 코인 당연히 나오죠. 이거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다 주식이랑 다르게 유동성 장난질인데, 주식은 그래도 회사가 성장하는 게 있잖아요. 코인이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요? 부동산이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요? 내가 30평짜리를 샀는데 얘가 45평이 되고 그래요? 가만히 냅뒀는데? 근데 주식 같은 경우 회사에 투자해 놓으면 그 회사가 발전해서 그렇게 될 수 있죠. 코인 같은 경우 내가 비트코인을 하나 샀어요. 비트코인이 자가 증식을 해서 막 한 개 샀는데 두 개로 늘어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런 장난질 엄청 많이 친다. 그리고 결국 코인 현황은 이렇게 됐죠. 지금 2만 달러에서 계속 보합인데 바닥 13,000달러 보고 있죠. 근데 13,000달러 바닥도요, 이제서야 나온 이야기지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여기 올라갔다가 요만큼 떨어져서 여기서 올라가니까 여기가 바닥이었다. 여기가 바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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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바닥이다. 슬금슬금 상승한다. 그런데 바닥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바닥은 없다. 계단인데 자꾸 바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럼 계단에 누워서 주무세요. 복도 같은데 계단 많으니까 거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계단에다가 이불 깔고 주무세요.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돈나무 언니. 다른 사람들 다 지금 금리 인상 엄청나게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공포가 과장됐다. 9.1% 나왔는데. 연준은 실수하고 있다. 시장은 실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금리 인상 정책을 중단하거나 금리 인하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왜? 코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이야기했던 두 명 뽑으라면 머스크랑 캐시 우드죠. 그리고 반대로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온 뭐 빌 게이츠나 혹은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코인 거품론자들이었죠. 그래서 보면요, 이 사람이 예전에 뭘 예측했느냐? 닷컴 버블. 근데 코인이 닷컴 버블이랑 똑같다 그러죠. 코인이 자체적으로 성장도 안 되는데 왜 떴냐? 주식, 부동산. 일단 부동산은 큰 돈이 들어가고, 주식 같은 경우는요, 어떤 장에서는 어떤 게 막 강세고 약세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고 느꼈죠. 그러니까 어디로 많이 빠진 거예요? 코인. 적은 유동성들. 그러니까 코인에는 뭐가 몰린 거예요? 유동성. 유동성이 몰리면서 가격이 뜬 거죠. 이 유동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양적 완화랑 저금리.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양적 긴축이랑 뭐 고금리까지는 아니고 금리 인상 정도인데, 코인은 그대로 유동성 지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인을 굉장히 옹호하고 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지금 저가니까 빨리 돈 내고 들어와서 사라. 가격 좀 띄워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좀 있으면 금리 인상 철회하고 금리 인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조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울트라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가가 9% 찍었으니까. 그럼 물가가 9%를 찍었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이다. 한 가지만 비교해 봅시다. 코로나 초창기에 사람들 죽어간다 했는데, 코로나 전에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디플레이션인 상황이었죠. 미중 무역전쟁 터졌을 때 2019년에 굉장히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이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적도 있다. 그러면요, 지금 2022년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어느 게 더 심각해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모든 면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런 상황인데 무슨 디플레이션이 자꾸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도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나오면 물론 금리 인하하고 돈을 풀겠죠. 그런데 지금 봐서 그렇게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느냐. 금리를 저만큼 올려도 멀었다라는 거죠. 왜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저 사람이 저런 걸 몰라서 그럴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부자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머스크는 개코인 사놓고서 개코인 엄청 뛰었고 그런 것처럼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8억 달러 비트코인 도박 실패,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댓글 다는 인간들 뭐라고 그랬었죠? 예전에 비트코인 영상 올렸을 때 엘살바도르 화폐를 지정했댄다. 라이트하우스 네가 틀렸다. 지금 와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엘살바도르 개작살났죠. 그러면서 증시 B2 평균 수준 되려면 얼마 줄여야 된다? 7조가 줄어야 된다. 증권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아직 더 빠져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 빠졌는데도 아직도 7조 정도의 B2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가 빠져야지 그 전에 정상적이던 비율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영끌을 말할 것도 없죠. 5억 집인데 원리금만 290만 원. 그래도 5억 집 영끌 부부니까 투잡 끼어서 버티죠. 집값 올라가는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인구는 줄어도 가구수가 늘어나서. 가구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5억 집, 웬만한 수도권에 괜찮은 단지는 보이지도 않는데죠. 그런데 이 5억 집을 사면은 투잡 끼어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냐. 그러니까 영끌 말할 것도 없고요. 빚내서 뭐 갭투기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전세가 하락에 아주 개작살 나고 있을 겁니다.
매년 변동금리 갱신될 때마다 아주 피가 말리는 거고. 집은 반대 매매 없어요? 아니에요. 비율 맞춰가지고 낮출 거다. 그러니까 LTV를 푼 이유가 뭐예요? DSR로 맞춰야지 나중에. 결론, B2를 계속 조장했던 이유 뭐예요? 자본 수익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럴 경우 이제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아지죠. 근데 요걸 저희가 막 불로소득이라고 깠는데 뭐 불로소득 아니고 이게 뭐 합당하고 자본수익이 높은 게 자본주의의 원리고 개소리고요. 자본수익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계급화가 된다. 그래서 부자는 평생 부자고요. 그지는 평생 그지입니다. 진짜로 가끔 가다가 계층 이동하는 사람들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고.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계급사회처럼 기득권들은 계속 가지려고 하니까 돈을 자꾸 유동성을 이쪽으로 몰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느냐? 특히 B2하면 버느냐? B2하면 다 망해요. B2하면은 번 돈 다 어디로 빠져요? 대부분 은행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 주식하면 망한다. 주식으로 1억 만드는 방법 2억으로 시작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느냐? 저런 거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우르르 들어가죠? 들어가서요. 100번 이기고 한 번 지면 끝이다. 왜? 벌었어요? 그럼 번 만큼 또 붙여서 다음에 또 투자하고 거기서 빚까지 더 붙여가지고 돈 잘 벌리네. 이러다가 한 번 지면 끝난 거다. 코인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코인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 돈도 없는 사람들이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느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 부추김에 넘어가지 마라. 이미 넘어가서 당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빨리 발 빼야 될 때고요. 반대로 지금 저런 말들에 넘어가서 인제 저점이니까 예전보다 더 기회가 있다. 이런 말들에 자꾸 넘어가지 마라. 욕심은요. 항상 본인이 뭐 가진 것에 비해서 많은 걸 벌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지만 그거를 쉽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하라고 그랬죠. 주식을 하라고 안 하고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 공부 안 하고 그냥 시험부터 보는 게 어딨어요. 떨어지면 끝이다. 이런 시험이라면 그러면은 공부를 충분히 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한 번 떨어지면 끝인 시험이에요. 저것도 전재산 날아가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은 누가 어떻게 부추기고 있고 누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답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